안녕하세요, 박포입니다. 오늘은 효소식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마시는 식혜가 두 가지인데 커피 효소식혜랑 오미자 효소식혜입니다. 제가 일단 목을 조금 축이고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네, 효소식혜가 뭐예요?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전통적으로 이제 만든 식혜는 엿질금을 발효시켜서 쌀을 이제 끓여서 만든 식혜인데, 이 식혜는 메가당 식혜라고 합니다. 쌀이 발효 과정에 메가당이 되었다가 포도당이 된 후에 에너지원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쌀을 자체를 엿질금을 이용한 게 아니라 이 발효균을 이용해서 이 쌀을 발효시켜서 완전히 저분자화 됩니다. 그러면 쌀이 형태는 갖고 있지만 사실은 완전히 쪼개어진 그 나노 상태가 됩니다. 그 효소를 갖고 만든 식혜가 효소식혜입니다. 이 효소식혜 만들 때 사용하는 쌀은 일반 쌀하고 다른가요? 효소식혜든 뭐 메가당 엿질금으로 만든 일반 식혜든 어떤 쌀을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만드는 효소식혜는 건강 증진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DMZ 안에서 생산하고요, 치유농법으로 재배한 쌀입니다. 그리고 시험 성적서를 보여드릴 수 있는데 232.5 ppm 정도의 유기계란화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일반 식혜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뭐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일반 식혜는 엿질금을 갖고 만들어서 또 설탕을 넣게 되고 하다 보니까 메가당 단계에서 우리가 먹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 안에 그 메가당을 또 포도당을 바꾸기 위해서 소화효소가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포도당화되어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식혜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먹었을 때 몸 안으로 그대로 흡수가 되면서 우리 소화를 돕게 되죠. 그러니까 소화 효소를 없이도 소화를 더 잘 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효소식혜는 어떻게 만드나요? 효소식혜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일반 식혜와는 완전히 다르고요. 엿질금을 발효시키는 과정하고 효소를 만들기 위해서 쌀을 이제 고두밥을 만든 다음에 식혀서 균을 넣어서 미효소라고 해서 쌀로 만든 효소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하면은 일반 식혜는 그 고두밥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지만, 효소식혜는 그 고두밥을 완전히 쪼개어서 저분자화 시킨 다음에 그 식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 목넘김이 씹지 않아도 효소식혜는 분명히 그 밥알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여기는 커피랑 오미자이기 때문에 효소식혜에 밥알을 넣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일반 그 정삼 효소식혜 같은 경우는 밥알이 그대로 있는데 똑같은 그 밥알이 아니라 완전히 그 쪼개어져 있는 저분자화 된 겁니다. 그래서 마실 때도 목이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만드는 법은 그 미효소, 그러니까 쌀로 만든 효소를 만드는 게 핵심이고요. 그 효소를 갖고 이제 그 일정 온도에 일정 기간 동안 숙성을 시키면은 아주 맛있는 효소가 됩니다. 그 이후에 뜨거울 때, 그러니까 그 식히기 전에 원하는 커피나 또는 오미자 같은 것들을 넣어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발효 공방에서는 추후에 아마 그 방법들을 와서 직접 배울 수도 있고, 또 이제 집에서 그 줌으로 이제 공부해서 여기 발효 공방에서 만들어진 쌀로 만든 효소를 이제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집에서 만들어 드셔도 됩니다.
효소식혜의 효능이 궁금해요. 물론 이 효소식혜는 일반 식혜와 달리 일단 몸 안에 효소를 사용하지 않고 소화가 된다는 거고, 또 그대로 흡수가 되어서 에너지원이 된다는 거죠. 쌀이 갖고 있는 영양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쌀이 갖고 있는 영양분을 100% 흡수할 수 있게끔 본래 식혜의 그 쌀이 갖고 있는 영양분을 흡수하는 게 일단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오미자를 먹을 때보다가 식혜로 이렇게 마시게 되면 훨씬 맛있죠. 일단은 전분 자체가 완전히 분해된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걸 먹게 되면은 이미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음식물을 소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일단 드셔보시면 참 맛도 좋은데 부담감이 없구나. 또 먹었을 때 이게 몸이 위로 흡수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몸으로 피부로 흡수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효소식혜는 상복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이제 물을 잘 못 마시는, 나중에 이제 암 환자들이나 질환자들이 물도 마시기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아마 효소식혜가 물론 차다는 것 때문에 조금 미온수로 이렇게 데쳐서 드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효소식혜는 단순한 건강 음료의 베이스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몸의 소화력을 또 높여주고, 또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쌀이 만든 영양분을 가장 완벽하게 100% 흡수할 수 있는 건강 음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은 일상에서 어떤 식으로 효소식혜를 드시나요? 제가 사실은 아침형 인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녁에 늦게까지 무슨 작업을 하고, 또 이제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는데, 와이프가 이제 아침에 일찍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되고, 또 저녁에 제가 지금 카페를 바리스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보통 집에 들어오면 10시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이 음료를 반드시 음용하게 됩니다. 식사가 늦어지니까 소화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빨리 하기 위해서 이 커피는 이제 주로 아침에 식혜로 들고요. 그리고 오미자 효소 식혜 또는 순수 천삼 효소 식혜가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주로 음용을 하죠. 그래서 아침 저녁에 먹는 효소 식혜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상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대중이 그 효소식혜를 먹으려면 방법이 있나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발효공방에서 이 효소식혜 만드는 법을 배워서 미효소, 쌀로 만든 효소, 이렇게 가루를 만들기 전에 쌀 형태를 갖춘 눈으로 보면 쌀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발효가 된 효소인데 그걸 가져가서 제가 가르쳐 주는 대로 집에서 만들어서 드셔도 되고요. 근데 아마 그 맛이 이제 여기서 만든 것만큼 이렇게 그 고도의 비법이 있으니까요. 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가능하고요. 또한 이제 효소식혜 커피나 오미자나 이제 계속 가짓수가 늘어날 건데, 이 식혜가 이제 발효 공방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일반인들이 시켜서 택배로 받아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현재는 이제 시식 위주로 지금 생본 가족이라고 해서 좀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 주시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먼저 시식을 시키고 있고요.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또 일반인들이 이걸 구입하려면은 발효공방 치면은 네이버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시판 단계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요. 하루빨리 일반 대중들도 집에서 효소식혜를 담아 먹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소화력이 지금 매우 떨어지는 체질인데 중년 이후에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꼭 드셔야 될 그런 음료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효소식혜를 이제 뭐 처음에는 당연히 그 수작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단가가 적게 할 수는 없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아마 단가가 낮아질 거고 건강음료로 일주일에 몇 병씩은 드실 수 있는 그리고 쉽게 저렴한 가격이 들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효소식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어 봤습니다. 근데 이 효소식혜 음료가 좀 대중화되어서 많은 분들의 건강을 증진하거나 또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